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치 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바로 여기 지도에 보이는 동쪽 해안가의 오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 무대가 될 텐데요. 왕권은 약해지고 제후들이 서로 끝없이 다투던 정말 혼란한 시대였죠. 그날 저녁 한 바닷가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을 둘러싸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키가 9자, 그러니까 거의 2m가 훌쩍 넘는 거구의 장사, 초유였습니다. 그는 아주 전설적인 위협을 달성하고 막 돌아온 영웅이었죠. 마을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랬어요. 초유가 용신에게 말을 빼앗기자 분노해서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싸운 끝에 용신의 이마에 박힌 여위줄을 빼앗아 돌아왔다는 거죠. 군중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책략가 오자서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냥 감탄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저 엄청난 힘을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가치를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환호성 가득한 군중 속에서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초유는 그냥 사기꾼일 뿐인데 어째서 영웅처럼 떠드는가? 하고 말이죠. 모두가 깜짝 놀라서 돌아본 곳에는 와, 거인 초유와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키가 섭자도 채 안 되어 보이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석결경이었습니다. 초유는 당연히 분노했죠. 감히 자신의 모욕한 자가 누구냐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석결경은 어땠을까요? 이 거인 앞에 당당히 나서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영웅담이 사실은 거짓이라고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석결경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또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군주에게 받은 그 귀한 군마를 용신에게 빼앗기는 큰 실수를 저질렀소. 그래놓고 고작 하찮은 여의주 하나를 가져와서 큰 공을 세운 척했으니 이건 실속은 잃고 헛된 것만 얻은 셈이요. 결국 군주를 속인 죄를 지은 것이요.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당한 거인 초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요, 마치 정곡을 찔린 듯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자서가 석결경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후환이 두렵지 않으시오? 그러자 석결경은 아주 태연하게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듯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반드시 나를 죽이러 올 것이오. 역시나 석결경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깊은 밤,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집으로 스며들었죠. 바로 초유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대청에는 등불까지 환하게 밝혀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석결경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유가 칼을 내리치는 바로 그 찰나, 석결경이 마치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수치심에 무릎 꿇은 초유를 향해 이번에는 말이라는 칼로 그의 자존심을 베기 시작했죠. 첫째, 군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맞서지 못한 것은 용기가 없는 무용의 죄다. 둘째, 대장부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도둑처럼 들어온 것은 예의가 없는 무례의 죄다. 셋째, 정정당당히 싸우지 않고 잠든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의로움이 없는 무의의 죄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깨달은 초유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어찌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라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가슴을 찔러 목숨을 끊고 맙니다. 눈앞의 광경에 오자서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아, 석결경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저 지혜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오자서는 마침내 자신이 석결경을 찾아온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로 오나라의 왕, 함려를 위한 아주 비밀스러운 임무에 그를 추천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자서의 추천으로 왕 앞에 선 석결경을 본 함려왕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키가 석자도 안 되는 그 볼품없는 외모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 팽팽한 침묵을 깬 건 바로 오자서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석결경이 어떻게 거인 초유를 말 한마디 없이, 아니 말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자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은 그제야 감탄하며 석결경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털어놓았죠. 그건 바로 위나라로 망명해서 3만 대군을 이끌고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정적 광왕자였습니다. 언제 반란이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에 광왕자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아주 큰 위협이었던 겁니다. 임무를 들은 석결경, 그가 내놓은 계획은 정말이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왕께서 저를 미워하는 척 연기해서 제 팔을 자르시고 제 가족을 모두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억울함을 명분 삼아 광왕자에게 거짓으로 항복해서 그의 신임을 얻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적을 속이는 무서운 고육지계였죠. 이토록 극단적인 희생,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당시 군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들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살신성인, 즉 죽일 살, 몸신, 이룰성, 어질인,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인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어질을 뜻하는 최고의 덕목이었죠. 이와 함께 군자는 올바름을 뜻하는 의,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지를 갖춰야 했습니다. 석결경의 계획은 바로 이 모든 가치를 담보로 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던 셈입니다. 계획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왕에게 공개적으로 처벌받은 석결경은 광왕자를 찾아갔죠. 물론 광왕자는 그를 의심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석결경은 오히려 사실 오왕과 오자소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라는 기막힌 거짓 정보로 왕자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고 마침내 그의 완전한 신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석결경을 완전히 믿게 된 광왕자는 승리를 예감하며 그를 강 위에 띄운 배로 초대했어요. 단둘이 축하연을 열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책사를 얻었다는 기쁨에 광왕자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결경은 곤히 잠든 광왕자의 허리춤에서 비수를 뽑아들고 망설임 없이 그의 심장을 힘껏 찔렀습니다. 천하장사였던 광왕자도 속수무책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석결경은 곧바로 호위병들에게 체포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죽기 전에 세상에 자신의 3가지 질문을 전해달라는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어지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남을 위해, 국가라는 더 큰 명분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즉 정의로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위해 이전 왕자를 죽이는 것, 이것이 과연 군주에 대한 충성을 넘어선 보편적인 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몸과 가족,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책략이 과연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 지를 모두 잃었다고 선언한 석결경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손자병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승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가장 교묘하고 비정한 책략조차도 그 책략을 실행한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결국 승자가 아닌 책략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긴 전략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